몇 년 전에 보험 설계사에게 권유를 받아 해외에 본사를 둔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납부한 보험료를 해외 주식 등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상품이었는데요. 서류는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저희 가족 보험을 담당했고 또 10년 넘게 알고 지냈었기 때문에 신뢰가 있어서 대략적인 내용만 확인한 뒤 서명을 했습니다. 매월 300만 원 정도를 내기로 했고 가입할 당시에 저에게 설명할 때 2년이 지난 뒤에 원금이 회복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1억 원 가까이 납입을 했는데 해지를 해도 원금이 회복되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이 고작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설명을 받을 때 분명 원금이 회복될 거고 또 회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발뺌을 하는 건데요. 불안한 마음에 원금 회복해서 주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메신저 대화와 녹취 파일을 남겨두었었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계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고 보험도 무효화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단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 보험 설계사에게 믿고 보험 계약을 사실 맡겼고 영어로 된 이제 서류였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제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내가 설명을 받은 내용, 고지를 받은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는 사연인데요. 변호사님은 우선 이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약간 특이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축성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투자 상품. 그렇죠.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하는 수익을 보장하는 수익 상품이어서 투자 상품이어서 약간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원금 보장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설명을 저희에게 이제 해주신 바에 따르더라도 저축성 보험 상품인데 그런데 또 주식에 뭐 투자를 해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거를 원금까지는 보장을 무조건 해주겠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다라고 일단은 상담자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험 계약을 체결을 일단 하시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걸 무효화시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면 사실 무효로 되돌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뭐 조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보험 계약이든 일반 계약이든 간에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일반적으로 민법상 우리 계약에서는 의사분명증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많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뭐 아예 뭐 치매에 걸린 사람 이런 분들이 그렇죠. 이제 계약서 작성하면 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법에 보면은 민법 104조에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 행위도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 상법에서는 보험과 관련해서 만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고요. 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한 경우도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물론 뭐 보험 계약이든 뭐 다른 일반 계약이든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무효화를 시킬 수 있는 이제 방법은 있지만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뭐 일부 조건을 충족을 하면 가능할 여지도 있지만 이번 상담자분의 사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효화를 시키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보험 설계사 말에 믿고 계약을 한 것인데 뭔가 지금 1억 원을 내가 납입을 했는데 2천만 원가량 찾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기친 거 아니냐,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보험 설계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망행위 있어야 되고, 네. 또 인과관계,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든지 누군가가 재물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되는데 네. 이 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망이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게 보험 상품이긴 하지만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는 위험 부담을 자기가 안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투자 상품인데 원금을 보장했다. 이 부분이 약간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원금 보장에 대해서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면 녹취도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죄 검토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약서에 볼 때 계약서 내용도 봐야 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약서에 지금 원금을 보장된다고 되어 있는 건지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한 건지 따라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만 얘기한 상태라 한다면은 그런 경우는 원금 보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험 설계사가 원금 보장을 그러니까 이 보험 약정서와 다르게 보험 계약 설계사가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경우라면은 그런 경우에는 보험 약관하고 이제 보험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우리 약관구제법상도 그렇고 우리 대법원 판례 비춰봐도 마찬가지고 구조 설명한 게 먼저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보험 설계사가 원금을 보장한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다면은 그런데 그렇게 보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기죄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행히 상담자분이 이제 녹취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원금 보장 내가 해주겠다라고 설계사가 이야기한 그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다 증거로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보험약관과는 다른 이런 내용들을 나에게 고지를 했고 그런데 이 고지한 내용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을 했다라는 점을 잘 주장을 하시면 사기죄 성립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일단은 말씀해 주시기를 매월 300만 원 정도 납입을 했고 1억 원 가까이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 납입을 한 상황인데 지금 해지를 해도 받을 수 있는 돈 고작 2천만 원 정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상담자분이 뭐 한 8천만 원 정도 이제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보험 설계사께서 지금 보험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네. 기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다면은 네. 기망이라 본다면은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민법에 750조 사기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됩니다. 네. 사기는 결국 불법 행위 때문에 민법 750조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사자인 보험 설계사를 상대로 해서는 민법 750조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 네. 보험사는 이제 지금 보험 설계사가 일종의 그 사용 지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설계사가 나를 이제 속여서 이렇게 계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형사적인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열려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